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입 면접 백문백답. 오늘은 사유재산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입 면접에서 사유재산권에 관한 질문이 나오면 학생들이 굉장히 당황합니다. 뭐 설명하기 쉬울 것 같기도 하고요. 또 막상 설명하라 그러면 또 길게 말을 이어가기가 좀 힘듭니다. 그렇죠? 사유재산권이 뭐냐? 사유재산권이 어떤 의미냐? 뭐 이렇게 얘기하면 서뜻 답이 안 떠오릅니다. 사유재산권, 네, 말 그대로 어떤 재산의 권리가 개인에게 있다 이거죠. 개인에게. 이 권리는, 이거에 대한 재산권은 저한테 있고, 저거에 대한 재산권은 저 사람한테 있고, 네가 이것을 해서 수확을 하면 네 것이고, 내가 이것을 수확하면 내 것이고, 또 계약 따라 재배하면 뭐 계약된 대로 이건 네 것이고 이건 내 것이고. 그래서 재산 권리가 개인에게 주어진다. 이게 사유재산권이죠. 그렇죠? 근데 그 반대 개념이 뭡니까? 권리가 개인들한테 없는 거죠. 모든 소유권은 국가에 가 있다. 또는 왕에게 있다. 무슨 황제에게 있다. 족장에게 있다. 부족장에게 있다. 추장에게 있다. 그러면 내 건 아니죠. 그게 이제 재산권을 사유화되어 있지 않다. 명백하게 분리되는 겁니다. 그렇죠? 내 것이냐? 국가 것이냐? 뭐 부족장 것이냐? 이거 많이 다르죠. 근데 사유재산권이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사유재산권이 언제 생겼을까요? 물론 역사적으로 보면 아주 뭐 오래 전에도 이집트에서 뭐 사유재산권이 있었다고는 해요. 근데 진정한 의미에서 사유재산권은 개인 자유가 본격적으로 태동한 18세기 자본주의의 태동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사유재산권 안에는 개인의 것, 자유라는 개념도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근대 정신, 근대 자본주의와 맞물려서 이 사유재산권이란 게 생겼다고 보면 뭐 틀리지 않습니다. 18세기, 19세기, 뭐 18세기 정도를 보면 되겠죠. 사유재산권이 이게 하는 일이 많습니다, 여러분. 뭔가 내 것이라고 할 때 사람들이 가지는 심성은 뭐냐면 이렇게 내가 땀 흘리면 내 것이다. 내가 뭔가를 골똘히 생각해서 개발해내면 그게 내 재산이 된다. 그 반대로 내가 아무리 뭐 열심히 해봐야 다 뭐 다른 사람들 다 가져가고 나는 뭐 나한테 떨어지는 건 뭐 쥐꼬리만한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차별이 없는 일을 하나 안 하나 그런 구조에서는 내 것이다라고 하는 구조와 달리 생산성이 매우 떨어지겠죠. 그렇죠? 이 땅에서 네가 만들면 네 것이다라는 것과 이 땅에서 네가 만들어도 국가 것이다고 하는 것과는 굉장히 차이가 있죠. 그게 아마 오늘날 흔히 자본주의 국가와 사회주의 국가를 극명하게 가르는, 또는 이렇게 봐도 되죠. 지금 잘 살고 있는 나라와 못 살고 있는 나라를 극명하게 가르는, 갈라놓은 바로 그 개념이죠. 사유재산권. 사유재산권이 개인들에게서는 또 개인, 기업 이런 곳에서는 또 어떻게 작용하냐 하면 개인들은 자기 재산을 이용해서 투입해서 위험을 걸죠. 리스크를 걸어서 이게 실패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죠. 그렇죠?
마차가 달리는 시대에 자동차를 생각했던 포드는 자기 전 재산을 걸어서 모험을 했죠.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큰 기업을 만들고 엄청난 재산을 모았어요. 또 어떤 이는 냉장고도 만들고 뭐 세탁기도 만들고 뭐 전자레인지를 만들고 전자레인지를 만들고 그랬죠. 뭐 칫솔도 만들고 면도기도 만들고. 그게 어디서 나오는 개념입니까? 바로 사유재산권. 내가 만들어서 내가 한다. 내 재산에 대한 자유권을 내가 행사를 해서 그것이 망하든 흥하든 어떤 결론을 내죠. 그렇죠? 그래서 사유재산권은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그냥 내 것은 내 것이고 네 건 네 것이고 여기서 많은 게 절대로 아닙니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 것이라고 할 때 사람들은 그게 동기가 되는 겁니다. 동기. 무엇을 해야겠다. 내가 뭔가를 만들어내야 되겠다. 또는 뭔가를 내가 넓혀야겠다. 옛날에는 이 땅에서 곡식이 요만큼 나왔는데 이제는 어떻게 했더니 내가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했더니 더 많이 나오고 또 다른 생산품이 나오고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오늘날 이런 사유재산권 개념은 더욱더 확대돼서 점점 더 사유재산권을 인정한 나라가 잘 살게 되었죠. 사유재산권이 없는 나라를 비교해 보시면 사유재산권이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는 건지를 여러분은 아시게 될 겁니다. 사유재산권이 없는 나라 대표적인 나라가 옛날의 소련, 지금은 러시아죠. 옛날의 중국, 그 다음에 지금의 북한, 또 많은 사회주의 국가들이죠. 해봐야 내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늘 굶주리는 겁니다. 늘 생산량은 상승은 떨어지고 같은 크기의 땅에서 사유재산권이 있는 나라와 없는 나라는 10가마가 나오는데 적은 인력을 투입해도 사유재산권이 인정된 나라는 10가마가 나오는데 사회주의 국가는 1가마가 안 나오는 거죠. 같은 그래도 100명 이상 100명을 투입해도.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 옛날에 여러분 저희 공유주의 비극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공유주의 비극. 목초지를 네 것도 아니고 내 것도 아니고 다 놔뒀더니 너나 나나 양들을 몰고 나와서 소를 몰고 나와서 풀을 먹인다 그죠? 풀을 먹인다. 풀을 먹였더니 뭐 얼마 안 가서 목초지가 막 황폐해져 갖고 그 누구도 이제 소가 양이 뜯어먹을 풀이 없어진 거예요. 예? 근데 그때 만약 그 공유지에 대한 소유권을 누군가 가졌다면, 누군가 나눠서 가졌다면 아마 풀을 먹이기 위해서 부단히 풀을 키웠을 거예요. 그렇죠? 또 일정 부분은 또 땅을 놀리고 쉬게 하고 또 일정 부분을 또 만들어서 먹이고 뭐 이렇게 했었겠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유재산권은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유재산권을 좋아하는 친구는 자유롭게 해줘야 내가 내 재산을 뭐를 처분하든 뭐 하지 마라가 아니라 규제가 없이 네가 그건 너가 말아먹든 성공하든 놔둔다. 그래서 자유를 좋아하고요. 사유재산권은 또 개인들을 좋아합니다. 나에 대한 권리가 왕이나 황제가 아닌 나 자신에게 있을 때
그 개념을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사유재산권은 법치를 좋아합니다. 법치. 내 재산권을 지켜줄 수 있는 법이 있기를 바라요. 그때 이때의 법은 자유를 제한하는 법이 아니고 자유를 보호하는 법이죠. 그렇죠? 넌 이거 하지 마라, 이거 하지 말라는 법이 아니고 가능한 한 너의 권리를 보호하고 자유를 보장하는 법이죠. 그렇죠? 그래서 자유재산권 안에는 자유도 있고, 자유라는 개념도 있고, 법치라는 개념도 있고, 사실 여기 안에는 분업이라는 개념도 있습니다. 자유재산권을 가장 극대화하는 방법,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법, 분업이죠. 같은 일을 해도 개인에게 역할을 맡겨서 하나를 만들었더니 뭐 하루에 100개를 만들더라. 뭐 이런 거죠. 아시죠? 그 다음에 자유재산권은 법치를 좋아하고, 그래서 대체로 지금 잘 사는 나라들을 보면 이런 것들이 다 한 쌍으로 어울려져서 돌아갑니다. 자유재산권, 자유, 법치, 시장에서 내 물건 내 마음대로 팔 권리, 널 살 권리, 그렇게 되는 거죠. 그거 넓어가면 무역이 되는 거죠. 무역. 내 것을 니한테 팔고 네 것을 내게 팔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오늘날의 문명을 키워온, 옛날보다 훨씬 전 세계가 잘 살게 된 비결인 거죠. 사유재산권은 이처럼 폭넓은 뜻이 있습니다. 이렇게 질문이 나오시면 자유재산권은 생산성을 높이고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고 해야만, 법치제가 이루어져야만 제대로 보호될 수 있다. 사유재산권은 인류 문명을 진화시키는 기본적인 작동 원리 중에 하나다 라고 말씀하시면 크게 못한 대답은 아니다, 이렇게 평가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자유재산권에 대해서 말씀